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이맘때쯤 런칭했잖아요. 지난해 1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브랜드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죠.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도 하면서 대표 모델들도 조금 곁들여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두 번째 영상은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대표 라인업 중 하나인 세나토 컬렉션. 세 번째는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파노는 세나토 컬렉션과 함께 이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죠. 파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비대칭 디자인이죠. 저는 대칭을 좋아하는데 대칭은 세나토에서 찾으시면 되고 비대칭은 이 파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세나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파노. 저는 파노 컬렉션 중에서도 지난해 2022년 신제품이었던 파노매틱 캘린더, 파노 컬렉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파노매틱 인버스, 이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언박싱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또 안 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파노매틱 캘린더는 애니얼 캘린더 모델입니다. 파노 컬렉션에는 빅데이트라고 부르는 파노라마 데이트 모델이 있고, 세나토 컬렉션에 가면은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를 메꿔줄 만한 모델이 파노매틱 캘린더 모델입니다. 퍼페추얼 캘린더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가격적으로. 데이트 모델은 조금 뭔가 아쉽고, 밥을 시켰는데 추가로 한 그릇을 더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반 공기 정도 먹었으면 좋겠다, 1.5인분을 먹고 싶을 때 바로 이 모델이죠. 일단 케이스 레드골드 소재죠. 지름이 42mm에 두께가 12.4mm입니다. 방수는 50m로 드레스워치 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편하게 써도 되겠네요. 파노매틱 루나, 파노 컬렉션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모델보다는 지름이 2mm가 더 커졌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비율은 거의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이 케이스 디자인이 조금 변화가 생겼죠. 기존 모델들은 베젤이 얇은 건 동일했지만 이 베젤의 계단식의 단차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 케이스 디자인은 단차는 사실 좀 거의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 베젤이 움푹하게 페인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빛을 먹으면서 그 부분에 명암이 촥 깔리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측면은 헤어라인 가공을 사용을 했군요. 심플한 듯 하지만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꽤 복잡합니다. 러그 부분이 이렇게 살짝 또 들어가 있고, 링 같은 부품이 이렇게 또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고요. 러그 쪽의 측면을 보면 또 여긴 유광이에요.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케이스백은 시스루 백을 사용을 했는데,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들어간 부분은 음곽과 프로스트 가공을 한 것 같은 고급감을 주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케이스 디자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 이제 새로운 케이스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저런 디테일에도 좀 신경을 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백의 테두리 부분을 보면은 베젤하고 구조가 유사합니다. 약간 오목해요. 케이스백에서 보기 힘든 고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코드의 통일성, 이런 것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고급 브랜드에서. 다이얼은 이 파노 컬렉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칭이군요. 오프센터 다이얼을 통해서 시간과 분을 표시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스몰 세컨즈를 둔 다음에 나머지 여백에는 문페이지하고 파노라마 데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시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애니얼 캘린더죠. 사파이어 글라스를 이제 설치를 해놨고,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숫자가 해당 월을 의미합니다. 표시하는 방식도 독특하고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2월까지 표시를 한 다음에는 다시 이 검정색이 1월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는 달팽이 모양의 스프링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되돌리는 방식인데, 원형 디스크인데 상하 좌우에 사각형의 모양으로 검은색 칠을 해놨다고 합니다. 원형 디스크가 4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파노라마 데이트에 뭔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단차만 살짝 테두리에 줬었는데, 이번에는 골드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이 골드 프레임이 생기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긴 했습니다. 다이얼 색깔이 약간 고급
흑진 색깔로 바뀐 것 같아요. 실버 오팔린 다이얼인데 조금 더 그 크리미한 느낌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되게 고급져졌어요. 디테일 여러 부분들을 손보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됐죠. 과거에는 다이얼 빈 공간에 여러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문페이지라던가 파노라마 다툼이라던가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제 다 드러내고 모델명인 파노매틱 캘린더만 남겨놓았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면서 그냥 심플해진 인상도 갖게 됐습니다. 무브먼트는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 92-09입니다. 새롭게 제작한 신형 무브먼트에 속합니다. 시간당 진동수가 28,804Hz인데 파워 리저브가 100시간이나 됩니다. 타일이 높네요. 엑설런스 컬렉션에 있는 모델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인데 이 이제 신형 모델에도 롱 파워 리저브가 탑재가 됐습니다. 풀로터도 아닌 것이 마이크로 로터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사이즈의 로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에는 또 21K 골드 웨이트를 설치를 해서 회전력을 좀 높여놨죠. 갤럭시 오리지널 디테일 중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버터플라이 레귤레이터. 정식 명칭은 듀플렉스 스완넥 파인 어드저스트먼트. 밸런스 브릿지의 인그레이빙이라던가 스완넥 레귤레이터라던가 43 플레이트, 루스크루, 글라시테 스트라이프 아름다운 가공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로터 아래쪽에 있는 이 공간을 보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피니싱을 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그런 패턴을 이렇게 넣었죠. 로터가 돌 때마다 이 패턴이 언뜻언뜻 보이는데 이게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항자성에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케이스에 이제 고정하는 방식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베이오넷 시스템이라고 하죠. 카메라 렌즈를 이제 바디에 체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엑설런스 컬렉션에도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베이오넷 시스템이 파노 컬렉션에도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무브먼트를 케이스에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정한 것 같아요. 어때요? 독일 형들이니까요. 드레스 워치니까 바로 와인딩이 됩니다. 돌리면 사각, 네, 사각 소리가 납니다. 한 칸 당겨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월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할 때도 30일을 구분을 해서 넘어갈 것인가? 지금 보셨겠지만 9월 30일에 날짜를 돌리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11시에 날짜가 31일로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그럼 12시 시에 1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만 따로 돌려서는 안 되고 시간이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애뉴얼 캘린더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월을 별도로 저렇게 조작을 크라운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 같습니다. 별도의 모드가 없는 경우에는 날짜를 계속 돌려가지고 월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번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스트랩입니다. 무벅 처리한 루이지애나 엘리게이터 악어 가죽 스트랩입니다. 루이지애나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음식점이 생각이 납니다. 파파이스라고 왜 말을 못해? 무광인데다가 색깔이 진한 다크 브라운이어서 로즈 골드 케이스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클은 버터플라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열고 이쪽도 열면 되는데 상처가 날까봐 제가 차마 아래쪽까지는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는 저 안쪽을 보면은 조금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스틸 부품을 저 안에 집어넣어서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도끼를 드는 보디빌더 같아요. 오늘 비유가 아주 찰지네요. 레드 골드 모델 말고 플래티넘 케이스 모델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플래티넘 케이스 모델은 150개 한정입니다. 무브먼트도 이게 칼리버 92-09라면은 플래티넘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칼리버 92-10입니다. 스켈레톤이어서 이제 전면에서도 무브먼트를 좀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이라고 하는 금은 두 종류입니다. 옐로우 골드냐 레드 골드냐. 화이트와 플래티넘은 골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다름없습니다. 파노매틱 캘린더에 이어 두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파노매틱 인버스. 파노 인버스인가? 파노 인버스와 파노매틱 인버스는 다릅니다. 파노 인버스는 수동입니다. 이 모델은 파노매틱 인버스이기 때문에 오토매틱이죠. 이 모델은 익숙해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죠. 네. 파노 하면 생각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케이스 스펙은 동일한가요? 레드 골드인데 지름이 42mm로 동일하지만 두께가 12.3mm, 방수는 50m로 또 동일하네요. 케이스 구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베젤 형태가 좀 다르네요. 파노매틱 캘린더는 움푹하게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그냥 계단 형식으로 이제 쌓아 올린 듯한 느낌입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역시 폴리시드된 유광 가공이 보입니다. 측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헤어라인 가공을 한 무광 가공이고요. 러그와 베젤이 만나는 부분에 이제 경계를 주는 이 파노 특유의 케이스는 뭐 건재한데 신형을 보고 구형을 보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케이스백 테두리는 베젤과 마찬가지로 볼록합니다.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스트 가공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레이저 가공이 되어 있는데 파노마틱 캘린더에 비해서 문구라던가 정보는 이쪽에서 더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입체감은 덜하죠. 오, 다이얼이 굉장하네요. 이 모델은 앞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모델입니다. 다이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브먼트 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플레이트에 인덱스와 바늘을 꽂은 거군요. 콘크리트 노출 건축물 같은 느낌입니다. 그 요즘 카페들 가보면은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 콘크리트를 노출시키는 뭐 그런 날것의 느낌? 그것도 뭐 나름의 멋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인싸들만의 감성입니다. 저희는 입밴입니다. 입밴. 오프센터 다이얼에 이제 시침과 분침이 꽂혀 있고 시간을 알려주면서 그 밑에 이제 스몰 세컨즈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듀플렉스 스완넥 파인 어드저스트먼트가 전면에 나와 있고 그 위로 파노라마 데이트가 보입니다. 플레이트 표면에 또 이 제네바 스트라이프를 또 꽉꽉 채워 넣어서 또 보는 재미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블루스크루나 이제 루비주얼이 있어서 다양한 색이 주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패턴을 넣었기 때문에 요트의 데크 같은 느낌도 줍니다. 무브먼트에서 볼 수 있는 독일식의 디테일을 이제 전부 다이얼에 몰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리면 없지롱. 앞에다가 너무 몰빵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가 허전해 보입니다. 톱니바퀴의 움직임도 볼 수가 없는 로터만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니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 91-02입니다. 시간당 진동수는 28,800 VPH 4Hz인데 파워 리저브가 42시간,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클래식하게 가려고 작정을 했나 보군요. 향후에 아마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m 방수죠. 뭐 바로 와인딩 됩니다. 한 칸을 당기면 시계 방향을 돌리면 퀵 체인지입니다. 날짜가 한 칸 더 당기면 오, 보셨나요? 지금 핵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부드러운 조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작이 완료되면 크라운을 넣으면서 다시 듀플렉스 파인 어드저스트 듀플렉스 스완넥 파인 어드저스먼트. 다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스트랩은 동일을 하네요. 네, 누벅 처리한 네. 루이지애나 엘리게이터 악어 가죽 스트랩입니다. 행버클이긴 하나 좀 구조가 단순하네요. 힘으로 뜯고 닫을 때는 힘을 눌러서 닫으면 되는 디버클계의 심플왕. 아마 이것도 파노매틱 캘린더에서 보여드렸던 버클처럼 향후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파노매틱 캘린더를 손목 위에 올리고 있는데 예술입니다. 누벅 처리한 스트랩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이게 광택이 있는 스트랩이면 캐주얼하게 차기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누벅 스트랩으로 캐주얼까지 소화가 되네요. 파노매틱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개인적으로는 알라롱님께는 파노매틱 캘린더가 더 잘 어울리는군요. 왜냐하면 그쪽이 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의 화신. 금왕. 파노매틱 캘린더 레드 골드 모델의 가격은 3,900만 원입니다. 핀버클로 사면 좀 싸지죠. 3,600만 원. 오, 300만 원이야. 파노매틱 인버스 레드 골드 모델의 가격은 3,4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파노매틱 인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도 있거든요. 브레이슬릿도 장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의 이 폴딩 버클 연결한 모델의 가격이 1,700만 원대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파노매틱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조금 더 접근성도 좋고 실제로 착용하기도 좋고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봐도 파노매틱 인버스는 스틸, 파노매틱 캘린더는 골드. 플래티넘 말고 레드 골드. 파노매틱 캘린더 같은 경우는 그라슈테 오리지널만의 어떤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메커니즘을 결합을 시켜서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의 애니얼 캘린더 모델을 만들어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파노매틱 인버스는 역시 다른 브랜드에서는 상당히 조금 보기 힘든 아주 재미난 그리고 또 역동적인 모습을 갖춘 시계라는 점. 이 두 모델 모두 다 그라슈테 오리지널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매력적인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합리성을 추구하는 독일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울리는 모델이 파노매틱 캘린더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높지 않고 세미 컴플리케이션이면서 1년에 하루만 불편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느낌의 기계식 하이엔드 시계의 디테일을 즐기자라고 했을 때는 파노매틱 인버스 같은 모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오 3부작 끝난 건가요 그럼? 여름의 4부작 다이버워치 지지나. 시리즈 파노 라인업의 대표적인 두 모델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